자, 6과 Beyond the Limit 시작해 봅시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그 제목에 보면 against all, odd 나오는데 odd라는 단어에다가 역경이라고 한번 적어보자. 이 odd s가 붙으면요 역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gainst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쓰세요. 그 against all odds 하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제목부터 확인했고, 자 이제 확인해보자. Towering over the East River 나왔는데 ing로 시작을 했지? 그리고 뒤에 컴마 보여?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요거 ing는 뭐다 그럼? 괜찮아. 요 ing는 분사구문.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긴 게 분사구문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동사 원형이 ing로 시작하고 뒤에 컴마 붙고 뒤에 무슨 문장 왔을 때 완전한 문장.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뭐도 배웠냐면 이 분사구문은 얘가 자동사가 왔을 때 얘가 자동사가 왔을 때는 수동관계가 안 된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P평이 안 됩니다. towered 안 돼요. 자동사는 다시 한번 뭐가 안 된다? 수동관계가 안 된다. tower over는요 뭐뭐 위로 우뚝 솟아오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봐봐, 쌤이 분사구문을 어떻게 좀 써먹자고 했냐면 주어가 브루클린 브릿지죠. 브루클린 다리. 이 주어를 수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먹어 보자. 그럼 어디 위로? 이스트 강 위로 우뚝 솟아오른 이거예요. 그렇지? 이스트 강 위로 우뚝 솟아오른 브루클린 다리가 is one of the New York City's famous landmark. 그래서 뉴욕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다. 명소예요, 랜드마크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명소들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이 브루클린 다리겠죠. 그렇지? 주어가 왔고 is 동사 그리고 one이 보어 자리. 그리고 이제부터는 브루클린 브릿지가 뭐예요? 이게 소재가 되겠지. 자, nowadays 요즘 many people take it for granted인데 수거를 따로 한번 정리하자. take it for granted는 뭐뭐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라는 뜻인데, 자 정확하게 쓰면 take를 쓰고 나서 목적어를 써요. 그리고 나서 뒤에 for granted를 쓰거나 이렇게 for granted. 그래서 뭐뭐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이건데, 가끔은 선생님들이 여기 granted 자리를 어법문제로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granting 안 됩니다. 원래 grant라는 건 수여하다, 주다라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P평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목적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그래서 take하고 for 사이에 목적어 온다는 것도 챙겨야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라고 하겠죠. 여기서 이 가리키는 건 뭐겠어? 브루클린 브리지 요거겠죠. 이 브루클린 다리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지만, 자, back in the 100. 자, 1800년대로 돌아갔을 때, 거슬러 돌아가 봤을 때, 자, it was something. 이것이 어떤 것이었지? 자, people only dreamed of. 사람들이 꿈꾸기만 했던 것. 잘 보시면 something 다음에 어떤 구조가 이어졌어? 주어 동사가 이어졌고 마지막에 전치사에 뭐가 빠졌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지금 이 사이에는 누가 생략돼 있어요? 목관대가 생략돼 있겠지? 그래서 앞에 something을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된다. Something people only dreamed of. 뭐예요 그럼? 사람들이 꿈꾸기만 했었던 것이었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해석이 됐지? 해석 정리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자. 그 옆에 공간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거기다가 해석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다 보자. The bridge's construction. 자, 그 다리의 건설이에요. 그 다리의 건설이 주어고 그 다음 나온 단어가 cost니까 이게 동사의 뜻을 가진 거야. cost는 비용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비용이 들다 라는 뜻의 동사도 있어요. 자,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지?
얼마 이상? 320 million. 밀리언이 100만 단위니까 100만, 1000만, 억, 3억 2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어요. In today's money, 뭘로? 오늘날의 돈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현재 지금의 돈으로 3억 2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여기서 cost는 과거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the lives of our, 자, 더 중요하게는 비용이 들긴 하는데, 잘 보세요. 돈만 든 게 아니에요. 돈만 든 게 아니라 모두 들었다는 거야. The lives of over 2,000 people. 2,000 people의 dozen은 12명입니다. 그럼 2,000은 몇 개겠어요? 24명이죠. 이게 24명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24명이 넘는 사람들의 lives. 뭐야? 목숨. 목숨을 코스트했다. 무슨 뜻일까? 코스트는 희생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트는 다시 한번 봐봐. 돈이 왔을 때는 비용이 들다지만 지금처럼 뭐가 왔을 때 lives, 목적어라고 쓸게요 일단. 돈이 왔을 때는 비용이 들다겠지만 여기처럼 lives, 목숨이 나오게 되면 희생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희생시키다. 그럼 다시 그 다리의 건설은 오늘날의 돈으로 3억 2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에. 그래서 the lives of over 2,000 people 색칠하시고 앞에 cost 색칠하면 자, 그래서 몇 명? 몇 명이 넘는 24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켰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자, in particular, 특히란 뜻이에요. 특히. 이걸 한 단어로 줄여버리면 particularly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야. 특히 라는 뜻이다. 자, 특히 the family in charge of the project 나왔는데 family가 가문이에요. 근데 어떤 가문? 이렇게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은 주어다. in charge of는 뭐뭐를 책임지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be in charge of예요. 지금 이렇게 전치사구가 주어를 이렇게 후지수식할 때도 여기 사이에 생략된 게 뭐였어?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수거가 be in charge of예요. 뭐뭐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뜻의 be in charge of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라고 쓰면 뭐뭐를 책임지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책임지다. 그럼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가문. 그죠? 이 가문이 동사 어디 있어요? paid가 동사죠. 여기가 지금 본동사 자리다. paid high price,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 무슨 말이겠어요? 큰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써보세요. 큰 대가를 치르다. pay a high price에다가 큰 대가를 치르다. 큰 대가를 치르다. price가 가격 말고 대가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수고를 따라 한 번 더 정리하자. Pay a high price. 큰 대가를 치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자, 그럼 다시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던 가문 뭐 가족도 괜찮지만 뭐 했다? Pay a high price. 큰 대가를 치렀다 라고 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목적이죠. 뭐뭐를 만들다 라고 해석하라고 했고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Create the impressive bridge. 인상 깊은 다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투부정사가 준동사고 준동사의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치? 준동사의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끝나야 되고 뒤에 어떤 구조가 나왔지? We are know and love today.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그 인상 깊은 다리. 잘 보시면 다 뒤에 누구 빠져 있어요?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 사이에는 누가 생략됐겠어? 목관대 생략됐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알고 있고 사랑하는 이 인상 깊은 다리, 브루클린 브리지를 말하는 거겠죠? 이
인상 깊은 다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죠. 자, this is the story of how the Roebelings, 이 사람 이름 같은 거 앞에 붙어 있는 더가 붙어 있죠? 이 더가 붙어 있고 뒤에 이렇게 s가 붙어 있으면요 무슨 누구누구네 가문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네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로벨링 가문이 자, how the Roebelings built the Brooklyn Bridge니까 뭐에 관한 이야기다? 이 로벨링 가문이 이 브루클린 브릿지라는 이 다리를 만들게 된 이야기다 이거죠.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 여기 how부터 가로치고 끝까지 달아다다 보면 의주동이죠. 간접 의문문 보일 거야. 여기서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인데 무슨 역할이에요? 잘 보면 앞에 전치사 보이죠? 오브라고. 이 전치사의 누구 자리야?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우리 목적어 이름 세 가지 다 외우자고 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주어가 어떻게 동사했는지 해석되죠. 그럼 로벨링 가문이 어떻게 브루클린 브릿지를 만들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스토리 오브는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뭐뭐에 대한. 그럼 이 로벨링 가문이 어떻게 이 브루클린 다리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해석되죠? 다음 질문 가자. 자, 1860년대에 the population 인구죠. 자, 맨하튼 and 브루클린, 이 맨하튼하고 브루클린의 이 인구가 주어하고 동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항상 조심하는 거 수일치 조심하자. 자, 이 부분 수일치 조심하자. 주어는 누구였다고 다시 한번 the populations 복수니까 여기 were 썼죠. 이 자리에 누구 쓰면 안 되겠다. was 오면 틀리겠다. 그리고 동사는 were 혼자가 아니죠. were rapidly increasing. 우리가 배웠던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ing 배웠죠? 진행형. 진행형.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ing까지가 싹 다 동사입니다. 그 중에 비동사 부분을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1860년대에 맨하튼과 브루클린의 인구가 rapidly 빠르게 혹은 급격하게라는 뜻 두 가지 다 있습니다. rapidly는 빠르게라는 뜻도 있고요. 급격하게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빠르게 혹은 급격하게 increasing 증가하고 있었고 그 다음 보시면 so 다음에 was하고 did 세 문제로 냈어요. 자, 요거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앞에서 문장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so가 나온 거야. so가 나오고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뀐 게 나왔죠? 이럴 때 여기 있는 동사의 이름이 바로 대동사입니다. 자, 우리 대동사 어떻게 문제 풀자고 했지? 이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했죠. 대동사 종류가 우리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첫 번째는 비동사로 나타내는 거, 두 번째가 뭐였어? do나 does나 did로 나타내는 거, 세 번째가 뭐였어요? 조동사. 보통 will, can, may를 써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얘는 앞에 있는 동사가 뭐일 때겠어? 비동사. 그래서 얘는 비동사를 대신하는 경우라고 정리하면 된다. 비동사를 대신하는 경우, 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경우, 자, 얘는 조동사를 대신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다시 얘는 비동사를 대신하는 경우, 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경우, 얘는 조동사를 대신하는 경우예요. 자, 그럼 확인해 보니까 앞에 동사 뭐였죠? 달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여기 지금 동사가 지금 이렇게 써볼게요. 비동사 플러스 ing였죠. 진행형으로. 맞지? 진행형도 비동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보면 되냐면 비동사로 보시면 돼요. 알겠지? 진행형도 비동사 플러스 현재분사 ing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가 동사 자리라고 했고 대동사라고 얘기했어요. 문법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이번에. 그리고 주어 누구예요? the number. 더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주어겠지? 됐죠?
그래서 대동사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앞에 동사가 다시 한번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동사를 쓰면 안 됩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주어도 마찬가지다. 주어도 그러했다. 이렇게 해석할 건데. 자, so was the number of the commuters between them.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건 너네가 누가겠어요? 맨하튼과 브루클린이겠죠? 그럼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에 commuters 누구예요? 통근자들. 왔다 갔다 하는 통근자들 있죠? 아침에 출근하는 통근자들의 수도 그러했다. 그럼 수도 뭐였다는 거야? was rapidly increasing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풀로 다시 만들어 보면 was rapidly increasing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지. 다시 한 번 더 해서 자 그러면 맨하튼과 브루클린 사이를 오가는 이 통근자들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해석됐죠? 정리 먼저 하시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요거 다 적었죠? 대동사 부분은? 이거 다 적었니? 대동사는? 자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쉬운 걸로 가볼 건데 이번엔 수일치로도 한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was가 답인 건 알겠다. 그지? 그럼 이 자리에 were는 왜 안 되는가? 자 우리가 수일치 할 때 배웠던 문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지? the number of 요거 배운 적 있단 말이야. the number of 뒤에는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복수 명사가 나올 건데 이 중에 누가 우리가 주어라고 배웠지? 이 더가 붙어 있는 넘버가 주어다 라고 했단 말이지. 그지? 그럼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래서 뒤에 동사도 뭘 써야 돼? 단수 동사를 쓴다. 그래서 수일치 문제 잘 나올 거다 라고도 얘기했죠. 넘버가 주어니까 단수 동사 was를 쓴 거야. 요거 우리 해석은 어떻게 했냐면 뭐뭐의 수 이렇게 했죠? 기억하지? 그래서 통근자들의 수입니다. 해석됐죠? 통근자들의 수. 그러니까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오가는 이 통근자들의 수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 통근자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해석됐죠? 요거 문법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잘 정리하자.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다음 문장. 자,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이 took boats and ferries. 자, 배와 페리를 샀죠. 여객선이에요. 뭐를 건너는 여객선이 across the East River. 뭐 하는? 이렇게 수식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스트 강을 매일 건너는 이 배와 그리고 페리, 여객선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탔죠. 하지만 these forms of 이러한 형태의라고 해서 써보세요. these는 이러한이니까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transport 무슨 뜻이야? 교통. 이러한 형태의 교통이에요. 이러한 형태의 교통은 라고 나왔는데 누가 주어냐면 이 forms라는 단어 있죠? 얘가 주어입니다. 이 transport를 주어로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없다 라고 늘 얘기했죠. 그래서 수일치 조심해야 돼. 이거 낚일 수 안다. 낚이면 안 된다. transport를 주어로 하면 안 돼. 얘가 수일치 조심하세요. 자, 이러한 형태의 교통수단들. 그럼 여기서 막 이런 형태의 교통수단이 뭐고 뭐를 말하는 거야? 바로 보트와 페리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교통수단, 이런 교통수단이 뭐하고 뭐다? 요 두 개다. 이렇게. 얘네들은 어땠어요? were unstable. 뭐였어요? 불안정했어. 불안정했고 frequently, 자주 종종 stopped by bad weather. 이게 악천후거든? 악천후에 의해서 멈추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중단되었다. 운영이 중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잘 보면요.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가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똑같을 때 생략이 된다라고 한 거 배웠거든. 그럼 비동사 플러스 be stopped by P평입니다. 과거동사 아니에요. 그래서 악천후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BPP. 운영이 중단되었다. 멈추어졌다. 이거니까. 수동태로 된 거예요. 병렬 구조 확인하자. 다시 한번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똑같은 게 나올 때는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입니다. 과거 동사 아니에요. 다 정리됐죠?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자, 다음. 자, many New Yorkers wanted to have a bridge. 나왔어요. 지금 문장 구조 잘 보면 주어 왔지. want 동사 왔고요. to have가 분명 목적어인데 얘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불렀어? 다시 한번. 준동사라고 불렀단 말이지. 그럼 준동사에도 뭐가 필요하다? 준동사에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게 여기 명사 나왔죠? bridge라고. 그럼 끊어본다. 안 끝났어. 그지? 그럼 얘를 수식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 두 가지가 왔을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하고 뭐였니? 정태야? 두 가지. 관계사들이랑 혹은 분사 플러스 알파. 그 중에 뭐 왔지? connecting, connected 왔으면 무슨 사 온 거예요? 방금 너가 말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응? 명사 후치 수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 중에 뭐예요? 알아봐야 된다. directly라는 단어는 부사니까 이걸 빼고 보면 지금 바로 뒤에 ing 혹은 pp형 고르라는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지. 그럼 이게 뭐야? 분사 플러스 알파, 우리가 배웠던 거. to have부터 다시 그립니다. to have가 준동사라고 얘기했고 준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거예요. 이 명사가 뭐다? 준동사의 목적어고 문장 끝난 거다. 근데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는 우리가 외우고 있자. 그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분사 플러스 알파. 두 번째가 뭐라고 했니? 두 번째가 관계사절.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있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까먹으면 안 된다 이젠. 자, 그 중에 뭐가 왔어요? 분사가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푼다 이제? 분사가 명사보다 뒤에서 수식할 때는 해석으로 푸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푼다고 했지? 뒤에 목적어 확인해 보면 돼. Manhattan and Bridge, Brooklyn 보이죠? 얘네들이 바로 목적어야. 준동사의 목적어. 뒤에 목적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굴 쓴다? connecting을 쓴다. 그럼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뭐 하는? 연결하는. connecting은 연결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어떤 다리예요?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직접적으로, directly니까 직접 연결하는 다리를 wanted to have, 가지고 싶어 했죠. 그죠? Because 뭐 때문에? 이유가 나오겠지? It would make their commute quicker and safer 나왔는데 문법 하나 챙기고 갑시다. 주어 썼고 동사 make를 써요. 그 다음 뭐 나왔을까? Their commute 명사, 그리고 나서 quicker and safer 다 뭐 나왔어요? 형용사의 비교급이 왔죠.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이 구조가 나오면 이 make 우리 몇 형식이라고 했지? 괜찮아? 5형식. 자, 명사가 목적어. 여기 형용사는 누구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요거 해서 어떻게 할까? 요 구조.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 하게 만든다. 배웠죠? 우리가 보어 자리에 부사는 올 수 없다고도 배웠고. 그럼 이 구조대로 가보면 돼요. 다시 한번 보자. would make에서 make 보이지? 이게 5형식. their commute 이게 목적어예요. 소유격 뒤에 나온 명사야 이거. 그 다음에 quicker and safer 이게 누구 자리다? 목적격, 보어 자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다리?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직접적으로 이어주는 다리. 그지? 얘가 이거겠지? 그죠?
그냥 다리가 아니에요. A bridge directly connecting Manhattan and Brooklyn이에요. 그래서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뭐 할 거기 때문에 그들의 통근이 뭔지 알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통근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리를 원했죠. 해석됐어요? 자, 다음 문장 가자.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제 안 좋은 역접어가 나왔죠? 불행하게도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뭐뭐 때문에라는 뜻은 알 거고 the East River's great width and rough tide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great width 여기다 명사 한번 써볼게요. 병렬 구조고 rough tide도 명사라고 썼는데 우리 기억해 봅시다. because of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의 전치사는 다 아니까 이 뒤에 나오는 명사들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원인이 된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겠죠. 그럼 두 가지 원인이 뭐고 뭔지 봅시다. 이스트 강의 great width 매우 넓은 폭 매우 넓은 폭과 그리고 rough 뜻이 뭐였어요? 거친이라는 뜻이 기본 뜻이에요. 거친 사나운 타이드는 원래 뭐 조류라는 뜻이 있고 물살 이런 뜻도 있어요. 물이 흐르는 걸 타이드라고 해. 그럼 물살, 조류 이런 뜻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뭐하고 뭐 때문에 그 이스트 강에 매우 엄청나게 큰 폭과 그죠? 넓은 강폭과 그리고 거친 뭐 때문에 물살 정도 좋겠죠? 거친 물살 때문에 It would be difficult to build anything on it. 무슨 이실까요? 이거 가주어 보이지? 그리고 to build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조 나오면 주제문 얘기했습니다. 뭐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 투부정사 진주어면 뭐뭐 하는 것 해석하니까 뭐 하는 것 anything on it 이 시기 가리키는 거 뭐겠어요? 이스트 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라. 이스트 강 위에 어떤 것이라도 뭔가를 만드는 것은 뭐 할 것이다? would be difficult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이 브루클린 다리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 어려움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큰 강폭,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유가 뭐였어요? 원인? 거친 물살. 이 두 가지가 원인이었죠.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뭐였을 것이다? 어려웠을 것이다. 이 브루클린 다리를 만드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해석됐죠? 그래서 because 문장부터 여기 tide까지가 원인이고요. 어려웠을 것이다. 내용 뭐겠어?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짓는 것이 어렵다. would be difficult에다가 결과라고 이었으면 되겠다. 원인과 결과니까 인과관계 만들어져요. 자, it was also a very busy river at the time. 여기서 말하는 it은요. 가조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이건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 그것. 그럼 그것이 뭔데? 누구겠어요? 이스트 강. 그럼 이스트 강은요. was also 뭐였다? 뭐이기도 했다. A very busy river. 매우 번잡한. 바쁜이라는 뜻도 있지만 번잡한. 매우 번잡한 강이기도 했어요. 언제? At that time.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요. 이 이스트 강이 굉장히 번잡한 강이기도 했어요. 자, with hundreds of ships and constantly sailing on it. 여기 with부터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 무슨 문장 왔냐? 완전한 문장이 앞에 한번 나왔었어. 어디까지? 여기 time까지, at the time까지요. 그리고 나서 잘 보면 with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했고 hundreds of ships라는 명사가 등장했고 constantly는 부사니까 빼보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뭐가 왔지? 이렇게 ing 혹은 pp형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다. 이게 분사인데 이렇게 생긴 부분 with 명사 ing 부분
이 부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 뭐라고 하지 우리? 이걸 분사구문 중에 우리 뭐라고 해요? 동시동작. 그래서 이 with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할 건데 이 명사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hundreds of ships니까 수백 대의 배들이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뭐 하면서 sailing on이 그 위를 항해하면서. sail은 자동사라서 얘들아 이 자리에 나온 단어 좀 sail인데 sail이라는 단어는 자동사라서 뭐가 안 될까? 수동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PP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명사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알겠지? 명사가 ing 하면서. 그럼 수백 대의 배들이 그 위를 항해하면서 이 이스트 강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강이었어요? 매우 번잡한 강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면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였지? 이 강의 폭이 너무 넓다. 만들기 어려운 이유. 브루클린 다리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 잘해야 돼. 첫 번째는 강폭이 너무 넓은 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유가 뭐였어요? 거친 물살. 물살이 세니까 뭔가 만들면 딱 떠내려고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거친 물살이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 이유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어딜 보고 알았을까? Also. 이게 힌트를 잡아보면 A very busy river at that time. 뭐였다? 매우 번잡한 강이었다. 계속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왜냐면 뭔가를 만들려면 뭔가를 스탑시켜야 되잖아. 계속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리스트 리버라는 강이 수백 대의 배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위를 항해하다 보니까 매우 번잡했다라는 얘기는 번잡하다 보니까 뭔가 만들기가 어렵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매우 번잡한 강이었다. A very busy river.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세 번째 이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이라고 선생님 써볼게요. 이게 3번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 원인이 나왔죠. 뭐하기 하기엔 어려운 어떤 원인이에요? 이 이스트 강 위에 무언가를 만드는 게 어려운 이유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거죠. 됐지? 이렇게 정의를 좀 한번 해야 됩니다. 이 문장은 unfortunately라는 역접어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 나올 수도 있고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락이다. 이 단락은 다음 단락. 자, any bridge over the river 나왔는데 이 any로 시작하는 문장은 어떤 뭐뭐라도 라고 해석해요. 어떤 뭐뭐라도 해석 써보시고 any에다가 그 다음에 over the river 무슨 구예요? 얘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치사 구야. 그러면 주어를 이렇게 후치수식하는 구조가 됐을 거야. 그럼 전치사 over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over the river니까 그 강 위에 있는 어떤 다리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기본 해석이 어디에 있는인데 over가 들어갔으니까 뭐뭐 위에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지? 그리고 동사는 자, would need to be a very high suspension bridge. 자, 지금 투부정사 부분이 목적어이긴 해요. 근데 need to는 우리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지금 잘 보면 비동사 뒤에 명사가 왔죠? 그럼 뭐뭐가 되어야 했다. 우리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뭐뭐이다라고 해석을 하잖아 보통. 근데 need to be 하면 너가 뭐뭐가 되어야 한다. You need to be a good man. 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a very high suspension bridge. suspension bridge가 무슨 다리예요? 이게 현수교. 그래서 어떤 다리가 되어야 했다. very high니까 매우 높은 현수교가 되어야 했다. 왜 높은 현수교가 되어야 했죠? 그 이유가 앞에 나왔었어요. 뭐였지? 끊임없이 배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배가 뭐 스탑 잠깐 멈추고 우리 지을 때까지 멈추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배는 왜 왔다 갔다 계속해서
항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브루클린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굉장히 높이 만들어진 거죠.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앞단락의 내용이 중요했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need to 하면 시험 문제로 워낙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이 부분을 보면. 그지? 그럼 다시 봐보면 need to be a very high suspension bridge. 뭐가 되어야 했다? 매우 높은 현수교가 되어야 했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앞에서 보니까 배가 수백 대의 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다리가 되어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장 구조 잘 봐라. Consider the limited technology in those days. ing PP형으로 시작을 했고요. 컴마 확인했죠?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럼 얘도 뭐다 이름이? 이 부분?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 모양인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아보니까 어디 있지? The limited technology. 여기 목적어 있지? 자, in those days는 그때 당시에란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한된 기술 이거죠. limited technology니까 제한된 기술을 considering 고려해 보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까요? 자, considering인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컴마가 찍히고 주절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considering은 분사구문인데 뭐뭐를 고려해 보았을 때 라고 해석을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끔 시험 문제를 뭘로 단어를 바꿔내냐면 잘 봐라. 이걸 given이라는 단어로 바꿔내시기도 해요. 근데 왜 지금 답이 달라지게 되냐면 얘들아 consider는 삼형식 동사야. 그럼 목적어 하나만 있어도 되죠. 그런데 given은 왜 답이 되냐면 뒤에 명사라고 한번 써볼게요. 목적어라고 쓸게요. 똑같이. 자, 똑같이 목적어가 하나 있는 건 똑같은데 왜 답이 달라지냐. given은 몇 형식이기 때문에 4형식 배웠죠. 그래서 4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몇 개야 정상이야? 2개야 정상인데 하나밖에 없다. 그런 P형으로 쓰는 거예요. 해석은 같아요. 그래서 뭐뭐를 고려해 보았을 때 라고 할 때 considering 목적어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단어를 바꿔서 출제하신다 라고 하면 given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은 같아요. 자, 그럼 뭐를 고려해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제한된 그때 당시에 제한된 기술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 building such a bridge such는 이러한 그러한 이라고 해석하고 형용사예요. 이러한 다리를 building 뭐 하는 것, 짓는 것, 만드는 것 이거죠. 이러한 다리를 짓는 것은 seem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죠? 이거 분사구문이야. 제목은 달아야 돼. 그리고 seem이라는 단어도 정리 한번 합시다. 우리가 동사 seem은요. 이형식 동사라서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해요. 보통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지만 책에서는 지금 보기를 어떻게 보여줬냐면 형용사와 부사를 보여줬죠. 그지? 요렇게. 그럼 보어자리야? 그럼 간단하게. 부사는 보어자리에 올 수 없다. 간단하게 풀리죠? 부사는 보어자리에 올 수 없다. 자, seem 형용사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하게 보인다인데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혹은 뭐뭐해 보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building such a bridge 그러한 다리를 짓는 것은 뭐처럼 보였다? impossible 불가능해 보였다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우리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쌤이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있잖아. 쌤이 이 세 단어를 좀 기억하라고 했죠. 지대, 서치 요걸 좀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시어, 대명사, 서치 요거 기억하죠? 이 중에 지금 서치가 들어갔을 거예요. 어디에? 여기 들어갔지, 그지? 서치. 이 세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핵심 문장, 주제문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다시 읽어보면 such a bridge 보이지? 이러한 다리를 짓는 것은 뭐처럼 보였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해석됐죠? 근데 시제가 과거잖아. 과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야. 알겠죠?
지금이 아니겠죠? 다 정리되나요, 여기까지는? 부사는 보고 자리에 올 수 없다. 자, 다음 문장 보면 that is가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우리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뭐겠어?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 이거죠. 즉, 달리 말하면 다시 말해서 자, people thought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People thought 자, 가로쳐야겠지? 목적어절 기억할 거야. It was impossible.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Until John Roebling 뭐 할 때까지? until 단어 또 보세요. until은 접속사거든? 그래서 John Roebling이 주어고 잘 보시면 컴마 붙어 있어요. 그리고 an expert 명사라고 써볼게요. 쭉 가다 보면 컴마 보이죠? 그지? 그럼 이렇게 컴마 있는 부분 우리 뭐 하자고 했어요? 가로치고 가로 닫는다. 그리고 주어라는 명사랑 무슨 관계겠어? 둘이 무슨 관계? 동격 관계죠. 그러니까 해석은 뭐뭐인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expert, 전문가인 존 로벨링이죠. 어디에서의 전문가? expert at building suspension bridge니까 현수교를 만드는 데 전문가인. 그지? 현수교를 만드는 데 전문가인 존 로벨링이라는 사람이 뭐 하기 전까지 accepted. 주어는 여기 썼어요. 존 로벨링. 동사는 어디니? accepted가 동사 자리입니다. 이거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 잘 봐. 우리가 주어가 나타난 다음에 컴마 찍었고 쌤이 그냥 간단하게 써본다. 지금은 명사가 왔었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명사 왔었지. 이렇게 왔죠? 그러면 컴마 가로치고 닫는 거라고 했어요. 둘이 무슨 관계다? 동격 관계다. 그럼 버릴 수 있는 거야. 맞지? 동격이니까. 그럼 다시 보세요. 주어는 나타났잖아. 그럼 주어가 나타났었으니까 이 컴마 뒤에는 누가 나올 자리야? 여기가 바로 본동사 자리다. 여기가 바로 본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자리가 본동사 자리가 되는 거지. 접속사 until 뒤에 나오는 거. 그치? 그럼 이 자리에 얘들아 accepting ing 붙은 거 왜 안 되겠어요? 이건 준동사니까 안 되지. 그치? 그리고 잘 보시면 accept 뒤에 the challenge 목적어가 뒤에 따로 있어요. 뒤에 목적어 쓰면 ing다 이렇게 풀면 틀리기 딱 좋은 부분이란 얘기야. 알겠지? 이런 건 조심해야 돼. 문장 구조를 보지 않고 풀면 다 틀리는 거야. 다시 주어 나왔고 컴마가 나오면 가로치고 닫고 버립니다. 그러면 주어밖에 안 나왔죠? 동사 나올 자리예요. 여기가 바로 누구 자리야? 본동사 자리야. 여기가. 알겠지? 동사 나올 자리인데 accepting은 왜 안 된다? 준동사라서 올 수 없다. 이런 거 설명 다 돼야 돼요. 그럼 뭐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이 전문가인 현수교를 만드는데 전문가인 존 로벨링이라는 사람이 뭐 하기 전까지는 accepted the challenge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구나. 해석됐죠? 자, 이 문장을 잘 뜯어보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한 거야? 존 로벨링이라는 사람이 이 도전을 받아들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지. 뒤집으면. 알겠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반대로. 자, 그래서 존, 이게 누구예요? 이제 로벨링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존은 proposed the use of steel cable. steel cable이 뭐예요? 이 강철 케이블이에요. 강철 케이블. 이 강철 케이블의 사용을 제안했죠. instead of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인데 얘들아 해석은 써봤어. 일단 뭐뭐 대신에 라고 하는데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거 우리 속뜻을 압시다. 이게 낫의 의미라는 거 기억하자. 그럼 뭐가 아니라 쌤은 이렇게 보입니다. be, not a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쌤은요. be, not a처럼요. 그럼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 보여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instead of는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야. 그래서 존이라는 사람은요. 뭐가 아니라 iron one. 이거 대명사야. 그럼 이거 케이블이에요. 그러면 철제 케이블.
그지? 철 케이블 대신에 강철 케이블의 사용을 제한한 거예요. 해석됐어요? 자, 그리고 이 문장 구조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또 한번. 여기 책에서 하이픈, 짝대기 보이죠? 보이지? 이렇게 짝대기 보이면 가로치고 닫아. 그리고 이 부분도 버리세요. 버리고 나잖아? 그럼 steel cable 명사 왔죠? 강철 케이블. 아니 근데 강철 케이블의 사용을 왜 제한했을까? 우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스틸이건 아이언이건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자. 끊어봤어요. 지금 that would be 6 times stronger 나왔죠? 우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외우고 있자. 라고 했지? 그 중에 뭐가 왔어요? 무슨 절? 관계사절. 그래서 여기 지금 관계사절이 나온 거고 이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잘 봐야 돼 얘들아. iron one일까요? 아니면 steel cable일까요? steel cable이에요. 지금 얘가 수식하는 건 얘입니다. 다시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형용사절의 역할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수식하는 대상이 누구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스틸 케이블이에요. 아이언 원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하이픈인 부분은 버리기 때문에 수식을 지금 얘가 받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6 times stronger. 이게 뭐냐면 구조가 배수사 플러스 비교급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배수사 비교급 then. 뭐뭐보다 몇 배로 더 뭐뭐하다. 뭐뭐보다 몇 배로 더 뭐뭐하다인데 뭐보다 필요로 되어진 것들보다 여기 간단하게 볼게요. 짧게 필요되었던 것보다 6 times stronger 뭐하는? 6배나 더 튼튼한 그지? 6배나 더 튼튼한 강철 케이블의 사용을 제한했다. 자, 이 존 러벨링이라는 사람은 그럼 뭘 제한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것보다 자 봅시다. To support the bridge. 우리 support는 지지하다, 찬성하다도 있지만 지탱하다, 떠받치다 뜻도 있죠. 그지? 그래서 그 다리를 떠받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것보다 6배나 더 튼튼한 강철 케이블의 사용을 제한했다. 해석됐습니까? 여기 됐어요? 자, 내용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배수사 표현을 하나 더 정리하고 볼게요. 배수사는요, 우리 쓴 것처럼 배수사 비교급 then을 쓸 수도 있지만 as를 사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as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그리고 나서 as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배수사는 두 가지 모양이 다 가능한 거야. 그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6 times as strong as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6 times as strong as 이렇게 해요. 바꿀 수 있는 거야. 같은 표현이야 둘이. 알겠지? 둘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비교구문 나오면 항상 핵심 문장 힌트라고 하는 거. 이게 기억하죠?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자, 존은 뭐의 사용을 제한했어요? 강철 케이블의 사용을 제한한 거야. 근데 이 강철 케이블이 어떤 거예요? Would be 6 times stronger. 여기까지만 딱 끊어보세요. 그럼 6배나 더 튼튼한 강철 케이블이에요. 뭐보다? than needed니까 필요로 되어지는 것보다 6배나 더 튼튼한 강철 케이블의 사용을 제한했다. 해석됐죠? 이렇게.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